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실 텐데요.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실기 시험까지 그 기간이 한 6주에서 길어야 한 8주 정도 이 시간밖에 안 됩니다. 보통 채 한 2달이 안 되는데 그 2달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느냐, 또 꼭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실기 시험을 볼 때 유의사항인데 우선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물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수험표, 그리고 볼펜, 그 다음에 신분증, 계산기입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해주시고, 시험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짧은 시간 좀 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 문제라도 더 맞겠어? 그거를 하기보다는 우리 감독관님들이 답안지하고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럼 시험지 받기 전에 잠깐 이제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세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고 나서 시험지를 딱 받으면 바로 풀려고 하지 마. 바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문제지를 전체를 한번 쫙 검토를 해보세요. 필기시험 문제지가 보통 한 2-3페이지 정도 되는데 누락된 문제, 문항수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를 쭉 한 번씩 읽다 보면 자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많이 공부했던 문제네. 그걸 먼저 파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까먹을까 봐, 잊어버릴까 봐 암기한 걸 먼저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계산 문제는요,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 즉 계산기 누르다가 실수하죠. 1 플러스 1이 2인데 계산기를 잘못 눌러가지고 1 플러스 1이 곱하기가 눌러졌어. 내가 잘못 눌러서 1이 나왔어. 그럼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 시간이 좀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먼저 다 하고, 계산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꼭 검산을 해줘야 됩니다. 검산이 필요하다. 계산기 잘못 눌렀는지 계산도 한 2번 정도 해봐야 돼요. 2번 계산을 해봤을 때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만 이런 실수를 줄인 거구나,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검산을 해야 돼.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이 잘 공부를 해두면은 좀 늦게 답을 작성을 하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작성하는 거니까 크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이거부터 하세요. 계산 문제부터 답안을 작성한다. 그 다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 이 순서예요. 답안을 작성하는 순서. 이렇게 알고 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계에서는, 우리 이제 그 전공 과목에서 유체에 해당하는 소방 유체, 단위 환산에 대한 개념 파악을 꼭 먼저 좀 잘 해주시고, 단위 환산은 이거죠. 절대 단위냐, 중력 단위냐. 절대 단위는 길이와 질량과 시간으로 표현한 거, 중력 단위는 길이와 질량이 아니고 중력이다. 그리고 시간으로 표현한 건데, 1kg 포스의 정의하고 1N의 정의를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좀 쉬워요. 1kg 포스는 1kg의 질량이, 이 포스가 나타나는 게 중력 가속도니까 9.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질 때 생기는 힘을 1kg 포스라고 하고, 이거 계산해 보면 9.8이 되면서 kgm/s 제곱이 되죠. 자, 여기까지 1N은 1kg의 질량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질 때 생기는 힘을 말합니다.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kgm/s 제곱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뉴턴과 kgm/s 제곱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뉴턴의 단위하고 kgm/s 제곱의 단위가 같네요. 여기가 kgm/s 제곱이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뉴턴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1kg 포스가 9.8 뉴턴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중력 단위고 절대 단위인데 kg을 놔두고 이항을 시켜봐요. 그러면 1kg은 9.8분의 1이 되면서 kg 포스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되죠. kg 포스 세크 제곱 퍼 미터가 되죠. 자, 절대 단위의 질량, 중력 단위의 질량이 나오는 거야. 이 관계만 알면은요, 단위 환산 아주 쉽습니다. 꼭 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유체에 관계된 거, 기본 공식이 있어요. 동력을 계산하는 공식이라든가 마찰 손실. 마찰 손실 계산하는 데는 이제 화젠 일리함수식하고 화젠 후화질 방정식, 다시 방정식 이렇게 있고 주손실이고요. 그다음에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는 거, 돌연 확대라든가 돌연 축소, 관 부속물에 대한 거, 마찰 손실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연속 방정식하고 베르노이 방정식이에요. 연속 방정식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베르노이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유체역학에 관계된 거는 거의 한 50% 이상을 한 거죠. 단위 환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식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 공식들이에요. 자, 그리고 소방기계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서 계산 문제하고 서술형인데요. 얘가 차지하는 게 이제 많죠. 여기 이제 유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점 정도다. 그러면 여기는 한 80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점, 70점을 맞아야지만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가.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수계소화 설비, 가스계소화 설비. 자, 수계소화 설비에서 뭘 구하라 그래? 유효수량 구하라 그래. 소화 설비라는 건 뭐예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소화 설비죠. 불을 끄는 설비야.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약재로 뭘 쓸 거냐? 물을 쓸 거냐? 아니면은 별다른 다른 가스를 쓸 거냐? 이거. 물을 쓰니까 물을 얼마만큼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효수량이죠. 그래서 설비별 이 유효수량 중에서 수계소화 설비는 이제 옥내소화전 설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가장 많이 나오냐면 둘 다 초기 화재용이거든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쓰는 초기 화재용이야. 중기화재 이후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니까 중기화재 이후에는 소방대하고 관련이 있는 소활동 설비에 대한 거죠. 그래서 화재 초기에 초기 진압을 해야지만 인명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고 또 재산피해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관계된 이 설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도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자,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포수화 설비라든가 물분무라든가 이런 설비들 이게 설치된 경우는 많지가 않죠. 옥내소화전이나 그렇지만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느 건물에 가더라도 웬만한 건물들은 다 설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수계소화 설비에서는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입니다. 자, 가스계소화 설비에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분말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할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할론은 뭐예요? 독성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안 써.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의 소화 효과가 질식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다가 소화약제를 방사하면 안 돼. 질식하기 때문에 얘도 안 써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써요, 요즘은?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에 대한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약재를 얼마만큼 저장할 거냐. 약재량에 대한 거. 수계소화 설비에서는 물에 대한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쓰니까 물에 대한 거 얘는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 약재를 쓰니까 그 약재량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연 설비예요. 제연 설비도 많이 나오죠. 제연 설비에서는 이 제연 설비가 이제 거실 제연 설비가 있고 부속실 제연 설비가 있는데 거실 제연 설비에서는 화재시에서 발생된 연기를 얼마만큼 뺄 거냐, 빼낸 연기량만큼 외부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어 줄 거냐. 제연 설비를 무슨 설비라고 하냐면 소활동 설비라고 합니다. 이 소활동 설비라는 것 자체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죠. 화재실에서 연기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많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 관계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또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화재 진압을 하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화재 진압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도와줄 수 있는 설비를 제연 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실 제연 설비에서는 배출량, 공기 유량에 대한 거고 부속실 제연 설비에서는 차압을 유지하는 거죠. 압력 차를 유지하는 거. 이런 개념적인 것을 알고 접근을 하면 공부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념은 무시를 하고 나는 관연도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할 거야 이러면은 좀 더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관연도도 그렇다고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관연도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시험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실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뭐 시험 준비 기간이라든가 합격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실기시험을 대비를 하시면 시험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실기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